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쉐빙 유조선과 쉐빙 가스 운반선, 이거 북극해 얼음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조선 천재들이 만든 명품 선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래 러시아는 원자력 추진 쉐빙 선박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척, 10여 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분야 세계 1등 그룹에 속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쉐빙 선박이 앞에서 얼음 깨고 지나가고요. 이제 길을 내주면은 뒤에서 쉐빙 기능이 없는 화물선이 뒤따라가는 방식이어서 이 러시아 방식은 적어도 두 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요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한국의 조선 천재들이 러시아 원자력 추진 쉐빙 선박 필요 없도록 화물선에다가 직접 쉐빙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거기 때문에 쉐빙선 길잡이 필요 없이 단독 운항이 가능한 그런 명품이라는 겁니다. 북극은 바다 아닙니까? 북극해입니다. 남극은 땅입니다. 즉 대륙이라는 점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데 그 북극해가 얼어붙은 그 얼음 위에 눈이 쌓여서 수천 년 동안 얼음산을 이루어서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여름에는 얼음이 줄어들고 겨울에는 얼음이 늘어나고 그래서 추나 추동 아침 저녁 시시각각 북극 얼음이 변한다는 것이 본질인데 이거는 그린랜드나 북극해나 남극이나 알프스 등등 고산지대 빙하 등도 본질은 북극과 같은 거 아닙니까? 빙산이라는 점. 그러니까 추나 추동 시시각각 그 얼음의 양이 변한다는 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열로 바닷물이 증발된 깨끗하고 순수한 물, 그 H2O에다가 대기 중에 CO2, 즉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물에 포집이 되어 녹아있는 말하자면 천년의 탄산수입니다. 어찌 보면은 최고급 탄산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는 본질이 강력한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황금수입니다. 황금수. 저걸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사시사철 조금씩 적절하게 이제 녹아서 이제 흘려보내니까 세상의 모든 강이 마르지를 않고 또 지구를 푸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지구의 생명수 저장하는 급수 탱크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점점 녹아서 사라진다. 즉 기후위기 진행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심각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빙하가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가뭄과 폭우가 일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뭄이 됐다가 다음에는 폭우가 됐다가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재앙 같은 상황이 된다.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북극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머릿속에서 살짝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러시아 외에는 굳이 북극해 통해서 화물 배달할 필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북극해 지나가려면 특수 장비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싣고 가서 얼음구덩이에서 놀게 해주고 돈 받는 그런 관광업으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아서 돈벌이 할 거 기름과 가스뿐인 이 러시아가 결국 이제 이 북극 항로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북극 항로 통해서 이 아시아 시장에 자기 기름과 가스를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려니까 자기들이 만든 선박으로는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부탁을 해야죠. 한국산 명품 쉐빙 유조선과 쉐빙 가스 운반선 많이 사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보다도 한국의 이 쉐빙 유조선, 쉐빙 가스 운반선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저 따위는 러시아 돈을 깔아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산 명품 선박은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지금 두 가지 경로로 망가지는 중입니다. 우선 기름하고 천연가스 이 자체를 본다면은 이 산업을 주도해 왔던 서방의 기술, 돈이 다 떠났고요. 그러면 이 서방의 기술과 돈을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 혼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러시아산을 사주던 서방의 시장이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러시아 대신에 지금 다른 곳에서 가스 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요. 같은 값이면 러시아 에너지 안 삽니다. 같은 값이면 안 삽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기 위해서는 러시아산은 디스카운트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중요한 그 중 하나가 러시아 선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공장 근근히 가동시켜서 찔끔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거 실어나를 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브콘플로트 러시아 대표적인 국영선사인데 대략 한 122척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선박의 대략 한 3분의 1을 빚 갚느라고 지금 강제 처분된 것 같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러시아는 자기 배로 배달하던 것을 빌린 배로 배달할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용선의 현재 가치가 선박의 근조 가격보다 현저히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수를 해봤더니 지금 제 기억 속에 대략 한 3배 정도 비싼 걸로 용선하면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부담하는 이 배달비가 급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에너지 생산 능력과 배달 능력은 지금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설비는 갈수록 노후되고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전부 서방 기술이고 서방 부품이고 서방 기술자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부품 가져가는데 기술자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설사 뭐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하고 거래하려면은 러시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 금융 제재로 돈에 쪼들리던 그 러시아 선사 소브콘플로트가 한국 조선 3사에 발주했던 그 한국의 명품 선박들 이거 대략 한 1년 또는 3년 전 요 사이에 매우 저렴하게 일종의 저점 매수한 것입니다. 저점 매수. 와, 갖고 있으면 이제 돈 되는 건데 결국 지금 돈에 쪼들리고 뱃값을 못 낼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러시아 리스크라고 불리면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악재인 것처럼 부풀려 갖고 뭐 온갖 소리가 다 횡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러시아 리스크를 심각하게 여겨본 적 없습니다. 러시아 리스크 별거 아닐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뒤에 언제 그런 분석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현재 보면은 조선 3사는 다 해결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 3개사가 모두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자가 지난 5월 22일 또 7월 7일 또 8월 8일 이렇게 분석한 영상을 다 올렸는데 지금 봐도 매우 정확하게 가장 적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날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우 같으면은 설계 단계 끝나고 생산 공정 본격 시작하기 전에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지금 2건 취소해 버렸고 1건이 남아 있죠. 아마 이것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은 계약금은 몰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자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채권자의 일방적 행위이니까 대우는 배를 만들어줄 채무가 있고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러시아가 돈을 안 주니까 그 채무 불이행이니까 채권자인 대우가 취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취소하면 계약금 몰취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불환기가 아니고 호환기 초입이기 때문에 도크가 곧 돈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 도크에 다른 배 만들면 되기 때문에 대우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현대 같으면은 이제 그 그리스 선사에게 현재 시세대로 다시 말하면 더 비싼 값으로 계약 자체를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려면은 이거는 계약 자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선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여기 그리스 새로운 선사하고 3자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 러시아는 계약금이라도 건지니까 좋고요. 현대는 같은 조건의 배를 더 비싸게 또 신용도가 훨씬 더 좋은 막강한 신규 고객에게 파니까 대박이고 그리스 선사는 바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배 일찍 인도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좋고요. 그리스 선사도 바보가 아니고요. 대박거래입니다. 다 대박거래인데 실제를 가만히 까고 보면은 러시아가 남은 쪽박마저 깨버리는 그런 쪽박거래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소프콘플러트하고 일본 NYK가 이제 공동으로 발주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소프콤이 지금 돈에 쪼들리기 때문에 지분을 그대로 파트너인 NYK에게 팔았다는 것이고, 자, 이 거래를 삼성중공업이 동의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벽값은 그대로이지만 러시아 리스크 근원인 소프콤플러트와의 계약에서 벗어나고 일본의 최우량 고객 중 하나인 NYK하고 이제 전부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잠재적인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그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에서 결국 러시아가 얻는 건 뭐냐? 계약금 돌려받아서 돈 감음 잠시 더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중도금 납부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NYK가 인도받은 쉐빙가스 운반선을 용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NYK가 돈 버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네.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